어느 순간 보면은 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 대한민국에서 프리랜서로 살아남는 법, 취업, 퇴사, 일자리 문제로 비 내리는 인생에 작지만 유용한 우산 하나, 인생 우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손님 기술 인간님을 모셔왔습니다. 진짜 처음에는 정말 일이 없으니까 무급 인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뭐 글 같은 것도 많이 기고를 하고 그 자기 만족을 위해 만드는 콘텐츠를 보고서도 마음에 드는 클라이언트가 있다면은 정말로 굉장히 운이 좋은 거고요. 예. 덕업 일치라고 해서 예. 업으로 이제 승화하게 된 좋은 케이스들이 정말 한 분야에서 되게 프로페셔널이 될 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저도 그런 분들을 되게 좋아하고 동경을 하는데 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기를 얕은 재질을 훅 뿌려서 어떻게든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프리랜서 일들 특히 문화 쪽에 있는 프리랜서 일들은 사실은 이 구조가 이렇잖아요. 정말 배우기가 되게 쉬워진 만큼 그 일을 하려는 사람도 많아졌고 경쟁이 되게 심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나 다 프리랜서가 되고 누구나 다 자영업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는 정말 동네 같은 한 100m 이상 100m 반경에 편의점이 한 두세 개씩 생기는 거랑 어차피 똑같은 일인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세계에서 정말 한 분야만으로 탑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되게 소수라고 생각을 해요. 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제가 글을 쓰든 김은 선생님이 글을 쓰든 원고료는 똑같아요. 잡지나 이런 데서 주는 원고료는 똑같습니다. 잡지나 신문에서 주는 원고료는 똑같고요. 그래서 글로 정말 먹고 살려면은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야 되는데 한국은 뭐 아시다시피 베스트셀러라고 할 만한 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정말 한 분야에서 탑이 되는 거는 되게 힘든 일이고 그런 일들을 해서 성공하는 분들은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잡다하게 이런저런 불안정한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든 안정된 삶을 꾸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술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아저씨는 기술인간 하박국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편하게 산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시작을 하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리랜서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덕목이요? 예, 가장 중요한 덕목. 예. 평판? 평판 되게 중요하죠. 예.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평판도 평판인데 일단은 자기 혼자서 일을 하니까 자신을 얼마나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살아오면서 뭐 학교 다닐 때는 부모님이 아침에 깨워주고 밥 먹여주고 그러면서 학교에 나가고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어쨌거나 커리큘럼에 뭐 따라서 하게 되고 회사에 나가서도 당연히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뭐를 해보는 경험이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프리랜서가 되면은 가장 힘든 게 그런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 관리하는 거, 시간 관리부터 자신에 대한 체력 관리, 뭐 여러 가지 일이 들어오는 것들을 관리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처음에 쉽지가 않죠. 그리고 진짜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뭔가 가속이 붙어서 일이 많이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그러면은 저희는 거절을 못 하죠. 지금 이걸 거절하면은 일이 끊길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주어지는 일이 없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물 들어올 때.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못 자게 되고. 번아웃을 겪는 경우도 있고 지치게 되고 보통 좀 그렇죠. 제가 2013년에 담배를 끊었고요. 2015년부터 아이허브에서 영양제를 영양제를 한 11종씩 사 먹기 시작했고요. 미리 건강을 챙기자. 근데 그건 진짜로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비록 29살이긴 하지만 관절이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소모품이잖아요. 예를 들어 귀도 고막도 소모품이라서 계속 큰 소리에 노출되면 점점 이제 음역대가 안 들리는 음역대들이 생겨요. 그리고 관절 같은 경우도 100% 소모품이어가지고 이게 소모되기 전에 근육을 미리 만들어 놔서 얘가 가능한 덜 소모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시작하려고 이미 소모된 상황에서 시작하려고 하면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회사를 다니면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안정장치들이 있는데 저희는 저희를 지킬 수 있는 게
저희밖에 없잖아요. 건강이 사라지면 사실은 다 사라지는 거니까 저희는 일이 불특정하게 오기 때문에 정말로 되게 좋은 기회에 일이 왔을 때 자신의 건강이나 몸 상태가 그거를 받아들일 때가 안 되어 있으면은 또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니까요. 어떤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 프리랜서라는 게 어쨌거나 적립되는 포인트 카드 같은 거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어쨌거나 단골 가게가 생기면 그 가게에 가서 계속 카드를 찍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고정적인 클라이언트들이 생기긴 해요. 대부분의 예. 병원비에 쓰여요. 여러분 치실 꼭 쓰세요. 예. 가장 돈이 많이 나가는 곳 중 하나가 예, 치과 쪽이고요. 그리고 뭐 정신과, 정신과에서 약물 치료 받는 거. 저는 아직 심리 상담은 아직 제가 그만큼 심리 상담을 받을 만큼의 돈을 벌고 있지 못해서 아직 다니지 않고 있는데, 그거는 좀 돈의 여유가 생기면 심리 상담도 받을 생각이고요. 뭐 정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혼자 일을 하면은 그게 되게 힘들잖아요. 최근에는 병원 저 그리고 일자목 이것 때문에 물리치료도 좀 요새 자주 받고 있고. 앉아서 계속 이렇게 일을 하다 이게 몸이 여러분 진짜로 젊은 이 채널을 어떤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몸을 막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네, 서서히 여러분들이 일을 할수록 몸이 그 거북이처럼 이렇게 굳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뒤로 더 이상 안 움직이게 돼요. 이게 꼭 중간중간 스트레칭 자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영양제. 네. 영양제. 영양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4기가 진짜 각 분야별로 성공한 프리랜서는 진짜 정말 극소수고 그런 분들을 조금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일단 학연 지원이 다 좋으시고요. 사람이 정말 다 나이스. 그러니까 일단은 정말 작업의 퀄리티가 좋고 하는 일의 분야에서 굉장히 앞서 나간 작업을 한 사람들이고 되게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뭔가 퀄리티를 되게 잘 챙기는 그런 분들. 진짜 되게 프리랜서로서 성공을 하는 거는 정말 여러 가지 덕목이 되게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좋은 클라이언트를 만날 수 있는 것과 정말로 프리랜서라는 게 어쨌거나 일을 주고 돈을 주는 거는 클라이언트잖아요. 어떤 클라이언트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의 가치를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이만큼의 가치 일을 했는데도 클라이언트가 제가 하는 일의 가치를 이만큼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만큼의 돈밖에 주지를 않죠. 그렇다고 그 일들을 다 거절하면은 아예 일이 끊기게 되고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 사람의 일의 가치를 되게 크게 쳐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클라이언트랑 계속 꾸준히 작업을 하시는 분들, 꾸준히 작업을 하시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그 와중에 어쨌거나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성공한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진짜 각 분야별로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걸 보실 분들이 대부분 다 아마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이실 텐데 어쨌거나 프리랜서는 안정된 생활이 불가능하고 클라이언트와 관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이스하게 굉장히 잘 유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쨌거나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리는 게,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고려에 대해서도 협상 이 정도일 때 괜찮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그거보다 더 받아야겠다. 근데 대부분 다 돼요. 예를 들어 뭐 10만 원을 받는 일이라고 쳐봐요. 일주일에 하나씩 쓰는 거면 40만 원이고 1년이면은 480만 원이 되겠죠. 근데 제가 거기서 5만 원을 높이면은 240만 원이 더 들어오는 거잖아요. 600만 원대로 통충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제가 무조건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대형 기업이거나 분명한 자본력이 있다고 판단이 들 때는 저는 제 쪽에서 조금 더 불러요. 그럼 대부분 다 돼요. 되고 좀 까다롭게 구는데 저도 다시 같이 까칠하게 굴고, 자를 테면 잘라봐라. 하지만 대부분 못 자르죠. 일했던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것도 비용이니까. 그러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사대보험을 이제 꼬박꼬박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그래 나도 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다. 자유로운 어떤 프리랜서의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해주시고 싶은 말씀, 뭐 이제까지 다 그 말씀이었지만 조금 이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판단의 문제인 거죠. 일을 그만두시려는 분들은 대부분 다 조직 내에서 일을 하는 것에 불만이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조직 내에서 일을 하는 게 싫은 대신 하지만 그 조직이라는 거는 자신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기도 하는 거고요. 프리랜서가 돼서 직장에 다니던 것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려면은 직장에 다녔을 때보다 최소한 두세 배를 더 벌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보장되던 것들이 다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합치면은 그 정도 금액이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직장에 다닌다는 거는 꼬박꼬박 어쨌거나 규칙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고, 프리랜서라는 거는 돈이 한 번에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예, 뭐 이런 거잖아요. 되게 불안정한 거잖아요. 그럼 불안정함에 자신이 노출되었을 때 그거를 얼마만큼 스스로 견딜 수 있는가 라는 거를 많이 생각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수동적으로 시키는 일을 하는 게 편한 사람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프리랜서가 되려는 분들께는 일단은 뭐 응원을 보내고요. 저는 근데 뭐든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해보기 전에 머릿속에 그렸던 것과 실제로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일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그대로 되는 일은 진짜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저는 어렸을 때 제 사진 찍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유튜브 앞에서 기술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예.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그런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게 굉장히 큰 즐거움이더라고요. 이제 뭐 나이 먹고 그러면 뭔가 이게 다 비슷하고 다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사는 게. 되게 한 80 정도 이르네요. 그런 걸 즐겁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제가 새로운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어쨌거나 이 일을 택했고요. 저희 그 기술한 기술인간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레코드 레이블 영 기프티드 앤 웽 레코드, 영계획에서 발매되는 음반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보시는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나 뭐 잡지나 이런 곳에서 제 이름을 발견하게 된다면은 그냥 아, 그때 그 사람이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한 번이라도 기억을 해주신다면은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정말 우리 기술 인간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 시대든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본인의 인생을 기술하시는 인간이구나 라는 걸 또 알 수 있었고요. 물론 위험천만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지만 예. 우리는 또 인간이니까, 마치 아프리카 대륙을 떠나려는 그 초기의 인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프리랜서를 원하시면 과감하게 하셔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